안녕하십니까, 고무실장의 친절한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예타 면제, 최근에 좀 굉장히 핫했던 이슈였죠. 그 예타 면제에 대한 모든 것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예타 면제에서 예타가 뭘까요? 예타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줄임말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및 기금 운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 평가 과정입니다. 자, 쉽게 생각하시면 나라 예산이 어느 정도 이상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 그게 타당한지 아닌지, 그냥 소중한 국민들의 세금인데 그냥 뻘로 들어가는지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관해서 체크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돈이 안 되겠다, 그냥 세금 낭비밖에 안 되겠다, 그럴 경우에는 반려를 시켜버리는 그런 조사가 예비타당성 조사입니다. 그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은 어떤 게 있느냐?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총 사업비가 500억 이상이면 일단 대상이 되고요. 그 중에서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이상인 사업들을 예비타당성 조사에 포함시킵니다. 그 중에서는 이제 뭐 국가 직접 시행 사업이라든가 국가 대행 사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국가 그리고 지자체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나라 돈이 과반수 이상 들어가는 사업들을 다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때 어떤 내용들을 조사하냐면 이제 사업 개요, 기초 자료 이런 것들을 일단 당연히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고 그에 따른 편익은 어떻게 되는가, 이걸 분석해서 비용 대비 편익이 너무 적다 싶으면 진행이 안 됩니다. 그 외에 정책적이라든가 뭐 지역 균형 발전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을 워낙에 뭐 말만 잘 만들어내면 크게 문제될 것들이 없으니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경제적 부분입니다. 이 경제성은 말하자면 뭐 사업성이랑 연결될 건데, 경제성 분석에 대한 그 항목들이 있겠죠. 이 조사를 통해서 비용 편익비, 그러니까 BC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1.0 이상일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가 있냐면 비용은 명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수치가 들어가죠. 얼마를 투자하겠다, 얼마를 투입하겠다라고 명확하게 수치가 나옵니다. 근데 편익은 비가시적이에요. 눈으로 볼 수 없다는 뜻이죠. 대부분의 이제 국가사업 같은 경우에 SOC라고 불리는 사회 간접 자본인데, 이 도로를 만들므로 해서 어느 정도의 뭐 이익이 있겠다, 편익이 있겠다,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게 사실 당장 크게 맞기는 어렵거든요. 간접 자본이니까요. 이걸 통해서 어느 정도의 그 영향력이 있을까, 어떤 정도의 파급 효과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정확히 계산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우리가 계산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개선해야 되겠다고 예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공급이 수요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호남 고속철도 같은 경우에는요, 애초에 그 BC가 1.0이 미만이었어요. 비용 편익비가 안 나왔다는 얘기죠. 국가 입장에서는 이거를 개발했을 때 손해를 본다라고 결론이 나왔던 그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타 면제가 돼서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KTX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 전라도권, 호남권이죠. 호남권에 대한 관광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고요. 특히 이제 뭐 광주 송정역이라든가 그 여수역이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찾기도 하는 그런 관광 명소로 바뀌어졌습니다.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그때 체크했던 예비타당성에서는 분명히 비용 편익비가 떨어졌지만 막상 만들고 나니까 그게 있으니까, 고속철도가 있으니까 수도권에서도 많이 찾다 보니까 이 비용 편익비가 상당히 개선이 되더라 이거죠. 이 부분은 수도권 아닌 그 지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인구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경우라고 봅니다. 대부분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죠. 근데 수도권과 지방을 이어주는 이런 그 SOC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 진행이 됐을 때 그 생각했던 것보다 비용 편익비가 잘 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9일 날 뭐가 발표됐냐면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라고 해서 발표했는데, 요 내용은 이제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들을 발표한 내용입니다. 요게 발표되니까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이거 머니S라는 기사에서 예타 면제 광풍에 부동산 시장 들썩, 올해 토지 보상 9년 만에 최대. 근데 요새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예타 면제 부분이랑 토지 보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타 면제가 됐다고 해서 올해 바로 보상 풀고 바로 개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올해는 해봤자 이제 일부 예산들을 돌려가지고 기본 계획 수립하고 이 정도까지지,
올해 뭐 보상을 풀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올해 토지 보상 나오는 것들은 이미 작년까지 다 어느 정도 준비가 돼서 올해는 보상금이 풀리는 그런 사업들을 얘기하는 거죠. 22조에서 많게는 25조까지 얘기합니다만 일단 잡혀있는 건 22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머니투데이에서 나온 건데 24조 예타 면제 입맛하시는 건설사들 SOC 큰장 선다 라는 기사입니다. 뭐 그동안 건설 쪽에서 굉장히 좀 어려웠던 위축됐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예타 면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건설사 입장에서는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요것 때문에 관련 주식들도 요즘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중소기업 뉴스에서 보도한 건데 24조 원대 예타 면제로 지역 성장 발판 마련이라고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사실 맞는 말이죠. 어쨌든 간에 개발 사업이 진행되어야 지방도 개발되는 거고요. 지방이 개발되어서 그러니까 수도권과 비슷한 뭐 완전히 같기야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수도권을 따라갈 수 있을 만한 거주 여건이 되고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현재 수도권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 개발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건 헤럴드 경제에서 보도한 건데요. 예타 면제 대규모 인프라 투자, 건설 위축 보완, GDP 0.4% 누적 향상 효과라는 기사입니다. 디지털 타임스라는 기사에서 보도한 건데요. 예타 면제, 토지 보상의 땅값 들썩, 최대 수요 지역 어디라는 기사로 보도가 됐네요. 근데 여기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수도권에 풀리는 보상금이 가장 많죠. 거기다가 작년에 발표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다 수도권에만 발표됐죠. 수도권에 이런 대규모 개발 계획들이 이전에도 진행됐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진행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는 그러면 수도권만 너무 몰려 있는 거 아닌가, 지방에 대한 개발은 너무 뒷전으로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제시됐고요. 이번에 예타 면제 발표된 것들도 대부분 지자체에서 꾸준히 제안이 들어갔던 그런 사업들 중에 우선순위로 꼽아서 발표된 겁니다. 자, 그럼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요 내용에 주로 어떤 게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